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보세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혹시 거기에 호두나 아몬드 한 봉지 있지 않으신가요?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사놓으신 거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그 견과류 봉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어쩌면 당장 버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치매.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시죠? 자식들 얼굴도 못 알아보고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는 그 무서운 병 말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한다고 열심히 드시는 것들 중에 오히려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견과류. 몸에 좋다고, 뇌에 좋다고 해서 매일 한 줌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어떤 상태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4가지 습관과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첫 번째 위험 요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가 얼마 전 만났던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3세의 김영숙 어르신이셨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손주 이름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 생활 습관을 여쭤봤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 운동은 하시냐, 이런 것들을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건강식품 열심히 챙겨 먹어요. 특히 견과류는 매일 먹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견과류를 어떻게 드시냐고 여쭤봤더니 마트에서 파는 꿀이나 설탕 입힌 거 있잖아요. 그거 맛있어서 하루에 한 봉지씩 먹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견과류 자체는 분명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아몬드의 비타민 이런 성분들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공 방식입니다. 설탕이나 꿀을 잔뜩 입힌 견과류, 소금을 듬뿍 친 견과류, 기름에 튀긴 견과류. 이런 것들은 원래 견과류가 가진 좋은 성분보다 해로운 성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뇌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김영숙 어르신께는 당장 그 달달한 견과류를 끊으시고 생견과류로 바꿔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줌, 손바닥에 올라오는 정도만요. 그리고 석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확실히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깜빡하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고 치매라는 병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것 하나하나가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4가지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위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 올라가 볼 건데요. 1위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내용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4위입니다. 4위는 바로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을 얼마나 드셨나요? 지금 당장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셨나요? 점심 먹고 물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루에 물을 두세 잔도 안 드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뇌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약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뇌세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고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탈수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관찰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78세 이순자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사람을 못 알아보시길래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에 모시고 갔대요. 혹시 뇌졸중이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검사 결과 뇌졸중은 아니었고 심한 탈수 상태였던 거예요. 수액 맞으시고 수분 보충하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해지셨대요. 물론 모든 인지 기능 저하가 탈수 때문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가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8잔,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시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적정량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목이 마르기 전에 마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가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외출하기 전에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부엌에 가셔서 물 한 잔 따라오세요. 이 영상 보시면서 물 한 잔 드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천의 시작입니다. 자, 4위가 수분 섭취 부족이었죠? 이제 3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위는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긴 것. 이게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에 다른 사람과 얼마나 대화하세요?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배우자분이 먼저 가신 분들은 더더욱 혼자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텔레비전만 켜놓고 하루 종일 혼자 계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고립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고 감정을 교류하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답을 생각해내고 표정을 읽고 감정을 파악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자극이 줄어들면서 뇌 기능이 점점 둔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치매 위험을 최대 5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박정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회사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갑자기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셨대요. 회사 동료들과도 연락이 뜸해지고 딱히 취미도 없으시고 부인분하고 둘이서만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셨대요. 그러다가 슬슬 기억력이 안 좋아지시더래요. 어제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물건 둔 데를 못 찾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부인분이 걱정이 돼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대요.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상태죠. 다행히 이분은 그 후로 생활을 많이 바꾸셨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시고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하시고 손주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 통화도 하시고요. 1년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인지 기능이 오히려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사회적 활동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 멀리 사는 자녀, 동네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3분만 통화해도 됩니다. 목소리 듣고 안부 묻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3위가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이제 2위로 올라갑니다. 2위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건데요. 바로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 새벽에 자꾸 깬다. 깊이 못 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면 문제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수면의 질이 치매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는 동안,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청소 작업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면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하루 이틀이야 괜찮겠지만 이게 몇 년, 10년 이상 지속되면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중년기의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7시간 정도 자는 사람들에 비해 노년기 치매 발생 위험이 3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너무 오래 자는 것도 좋지 않고 중요한 건 적정 시간 동안 깊이 자는 거라고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자다가 숨이 멈추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같이 자는 배우자분이 코를 엄청 고시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71세 최동수 어르신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동안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셨대요. 가족들이 치매가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병원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니까 심한 수면 무호흡증이었던 거예요. 양압기라는 기계를 쓰고 주무시기 시작하셨더니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많이 회복되셨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무겁고 낮에 자꾸 졸리고 집중이 안 되시나요? 같이 사시는 분이 코골이가 심하다고 하시나요? 그러면 한번 수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자기 전에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보시는 건 피하시고 방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저녁 늦게 카페인이 든 음료는 피하시고 과식도 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4위 수분 섭취 부족, 3위 사회적 고립, 2위 수면의 질 저하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나도 해당되는 게 있네. 물도 잘 안 마시고 요즘 사람들 잘 안 만나고 잠도 푹 못 자는데. 만약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1번, 다 해당 안 되시면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신지 알아야 저도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답글로 간단한 건강 팁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매주 시니어분들을 위한 건강 정보를 올리고 있거든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이 갑니다. 건강은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구독은 여러분 건강을 챙기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습관 1위. 많은 분들이 이건 정말 모르셨을 거예요.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다쳤을 때 빨갛게 붓고 아픈 거, 그런 걸 생각하시죠? 그건 급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을 치유하기 위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만성염증입니다. 몸 안에서 낮은 수준으로 계속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통증이 딱히 없어서 본인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만성염증이 왜 치매와 관련이 있냐고요?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면역세포들이 과활성화됩니다. 원래는 뇌를 보호해야 할 세포들이 오히려 뇌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염증 물질들이 혈액뇌 장벽을 손상시켜서 뇌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혈액 내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만성 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다시 견과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오히려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호두의 풍부한 알파 리놀렌산은 체내에서 오메가3 지방산으로 전환되어 항염증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좋은 지방이 열과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됩니다. 산패된다고도 하죠. 산화된 지방은 오히려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과류 보관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냉장고나 찬장에 있는 견과류를 확인해 보세요. 개봉한 지 얼마나 됐나요? 뚜껑 열어서 냄새 맡아보세요. 약간이라도 기름 냄새가 나거나 쾌쾌한 냄새가 나면 산패된 겁니다. 그건 드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견과류는 개봉 후에 밀봉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가급적 2주 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시려면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소량씩 자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1위인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고 견과류를 드시는데 잘못된 보관과 섭취 방법 때문에 오히려 만성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걸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만성염증을 줄이려면 견과류 보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염증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오일 같은 음식들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식단이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항염증 효과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4위, 수분 섭취 부족.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안 됩니다. 3위, 사회적 고립.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으면 뇌에 자극이 줄어들고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2위, 수면의 질 저하. 깊이 못 자면 뇌의 노폐물 청소가 안 되고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일 수 있습니다. 1위, 만성염증. 잘못 보관된 견과류나 가공식품으로 인한 만성염증이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오늘부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반대로 치매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4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릴 건데요. 1위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뛰어난 방법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4위는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하는 격한 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분들께 적합한 건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약간 숨이 차는 정도,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 그 정도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운동이 왜 뇌에 좋은지 아세요?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는 거죠. 또한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게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새로운 뇌세포가 생기고 뇌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구들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20에서 40%까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도 운동을 통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제가 아는 75세 정순이 어르신은 65세부터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시작하셨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분씩 걸으신대요. 지금 10년째 하고 계신 건데 동년배들 중에서 가장 정정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세요. 물론 산책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운동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부터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중요한 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드시다고요? 그러면 수중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물속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덜 가거든요. 동네 수영장에서 하는 시니어 아쿠아로빅 같은 프로그램 찾아보세요.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도 있어요. 유튜브에 시니어 의자 운동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핑계 대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위는 뇌 자극 활동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반대로 안 쓰면 약해지고요. 그래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냐고요? 독서, 글쓰기, 바둑이나 장기, 퍼즐 맞추기, 새로운 것 배우기. 이런 것들이 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익숙한 것만 하면 뇌가 별로 자극을 안 받거든요. 예를 들어 평생 바둑을 두신 분이 계속 바둑만 두시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새로운 자극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신다든지 외국어를 배우신다든지 악기를 배우신다든지 이러시면 뇌가 엄청난 자극을 받습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68세의 김철수 어르신은 은퇴 후에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평생 악기라곤 만져본 적 없는 분이셨는데요. 처음에는 손가락도 안 움직여지고 너무 어려웠대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간단한 곡은 칠 수 있게 되셨고 1년 후에는 경로당에서 공연까지 하셨대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악기 배우면서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고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성취감도 있고요. 뇌 자극 활동을 할 때 중요한 건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됩니다. 적당히 도전이 되면서 해낼 수 있는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쉬우면 자극이 안 되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거든요. 오늘 당장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려오세요. 아니면 동네 문화센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알아보세요. 서예, 그림, 노래, 외국어,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그게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2위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바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 곧 우리 뇌가 됩니다. 뇌세포도 결국 우리가 먹은 것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거든요. 치매 예방에 좋은 식단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고 권장되는 게 지중해식 식단과 마인드 식단입니다. 마인드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을 합친 건데요. 특히 뇌 건강에 초점을 맞춘 식단입니다. 어떤 음식들을 먹으면 좋으냐고요? 첫째,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것들이요. 이런 채소에는 비타민 K, 엽산,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6회 이상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요.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생선을 드세요. 셋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아로니아 같은 것들이요. 이런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면 좋습니다. 넷째, 견과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견과류로 제대로 보관된 것으로 드셔야 합니다. 호두가 특히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호두에 알파리놀렌산과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요리할 때 다른 기름 대신 올리브 오일을 쓰시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있는 올레산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육, 튀긴 음식, 과자와 사탕,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높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서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당분 섭취를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이 자주 급등락하면 뇌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의 포도당 대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치매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뭘 드실 건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라면이나 즉석식품을 생각하고 계셨나요? 대신 고등어 구이에 시금치 나물은 어떨까요? 식재료 사러 나가실 때 녹색잎 채소랑 생선 꼭 사오세요. 오늘 저녁부터 뇌를 위한 식사를 시작하세요. 드디어 1위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1위. 이건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엄청납니다. 바로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있으시죠? 당뇨 있으시죠? 고지혈증 있으시죠? 이런 만성질환들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신가요? 정기 검진은 받고 계신가요?
이 만성 질환들이 왜 치매랑 관련이 있냐고요? 고혈압을 예로 들어볼게요. 혈압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특히 뇌의 미세혈관들이 손상되면 뇌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고 작은 뇌경색이 여러 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쌓이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의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약 50에서 100%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지혈증도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뇌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처방받은 약 꼬박꼬박 드시고 정기 검진 빠지지 마세요. 제가 아는 82세 이영자 어르신이 계신데요. 이분이 70대 초반부터 고혈압이랑 당뇨가 있으셨대요. 그런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셨어요. 약 한 번도 안 빠지고 드시고 3개월마다 병원 가서 검사받고 식이요법 운동 다 하셨대요. 지금 82세인데 또래들 중에서 가장 정정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세요. 손주들 생일, 전화번호 다 외우신대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만성질환 관리가 효과가 있었다고 이분은 확신하고 계세요. 반대로 68세 박성태 어르신은요.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약 먹는 걸 싫어하셔서 자주 빼먹으셨대요. 괜찮아. 좀 안 먹으면 어때? 이러시면서요. 그러다가 70 넘어서 뇌경색이 왔고 그 후로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셨대요. 지금은 치매 진단까지 받으셨고요. 물론 약을 잘 드셨다고 해서 뇌경색이 안 왔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위험은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병원 안 가신 지 오래되셨나요? 약을 귀찮다고 빼먹으신 적 있나요? 오늘 당장 약 먹을 시간 알람 설정하세요. 그리고 달력에 다음 병원 검진 날짜 적어두세요. 이게 치매 예방의 시작입니다. 혈압계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아침마다 혈압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혈당 측정기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당 체크하세요. 숫자로 확인하시면 관리 의지가 더 생깁니다. 수첩에 적어두시면 병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자, 지금까지 치매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4위, 꾸준한 신체 활동. 매일 30분 걷기로 뇌 혈류를 증가시키세요. 3위, 뇌 자극 활동. 독서, 새로운 것 배우기로 뇌를 젊게 유지하세요. 2위, 올바른 식습관. 녹색 잎채소, 생선, 베리류, 생견과류, 올리브 오일로 뇌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세요. 1위,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철저히 관리해서 뇌혈관을 보호하세요. 여기서 잠깐 앞에서 말씀드린 산패된 견과류 이야기 기억하시죠?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견과류를 제대로 드시는 방법 말입니다. 첫째, 생견과류를 선택하세요. 볶은 것, 소금 친 것, 설탕 입힌 것 말고요. 아무것도 첨가 안 된 생것으로요. 마트에 가시면 잘 찾아보세요. 생호두, 생아몬드, 생캐슈넛 이렇게 표시된 게 있습니다. 둘째, 소량씩 구매하세요. 한 번에 큰 봉지 사시면 다 드시기 전에 산패될 수 있어요. 작은 봉지로 2주 안에 드실 수 있는 양만 사세요. 셋째,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세요. 개봉하신 후에는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더 오래 보관하시려면 냉동실에요. 냉동해도 맛이 크게 안 변합니다. 넷째, 먹기 전에 상태를 확인하세요. 냄새를 맡아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면 버리세요. 맛이 쓰거나 기름진 맛이 강하면 그것도 산패된 겁니다. 다섯째, 하루 적정량만 드세요.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루에 한 줌, 약 28g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바닥에 살짝 올라오는 정도요. 지금 당장 냉장고나 찬장에 있는 견과류 확인해 보세요. 개봉한 지 오래됐거나 상온에 그냥 두신 거 있으면 상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버리세요. 아깝다고 드시면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종합해서 실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메모하시거나 화면 캡처해 두세요. 매일 체크하시면서 실천하시면 됩니다.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기. 하루에 8잔 이상 마시기. 둘, 하루에 최소한 사람과 대화하기.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요. 셋. 규칙적인 수면 시간 지키기.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넷. 산패되거나 가공된 견과류 버리기. 생견과류만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기. 다섯. 매일 30분 걷기. 날씨가 안 좋으면 실내 운동이라도 하기. 여섯. 하루에 녹색잎 채소 한 접시 먹기. 시금치, 상추, 깻잎 뭐든 좋습니다. 일곱.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 먹기.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으로요. 여덟. 새로운 것 하나 배우기. 책 읽기,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하기. 아홉. 처방받은 약 꼬박꼬박 먹기. 알람 설정해 두세요. 열. 정기 검진 빠지지 않기.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이 10가지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공짜인데 건강은 비싸잖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는 게 건강 챙기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요, 이 영상 꼭 가족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자녀분들, 배우자분, 형제자매분들,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 링크 보내시면 됩니다. 치매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병이에요.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형제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계시려면 지금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이 정보 꼭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은 치매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치매를 100% 예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치매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병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치매의 약 40%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40%면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들이 분명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분 중에 기억력 저하가 심하시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실 정도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셨다면 꼭 병원에 가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빨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